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몽성입니다. 오늘 4월 15일 수요일 아침 뉴스는 정치, 외교, 경제, 사건, 사고, 날씨까지 흐름이 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대진표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고 조국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이름까지 주요 지역 선거판에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중동에서는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 재개 가능성이 나오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군 전력 투입, 이스라엘과 레바논 협상 난항까지 겹치면서 긴장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가볍게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원문 흐름 그대로 빠지는 내용 없이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치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당사국을 향해 보편적 인권과 평화를 강조하면서 긴장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중동 상황이 워낙 민감하다 보니 대통령의 말 한마디도 외교적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발언은 과거 SNS 발언으로 불거진 외교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메시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갑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뒤 현장 행보를 확대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현장으로 들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건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무게를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밀립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단순히 한동훈 전 대표 출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청와대 인사 차출설까지 맞물리면서 당내에서는 해당 지역 무공천 요구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북구갑은 한 사람의 출마 선언을 넘어 당내 전략, 인사 차출설, 무공천 논란까지 한꺼번에 얽힌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도 경기 평택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선거 구도는 다자 대결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시점에서 조국 대표가 평택 재선거에 뛰어들면서 여야 모두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평택이라는 지역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 대표의 출마가 전체 선거판의 메시지와 지지층 결집, 중도층 반응까지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각 당은 단순히 자기 후보만 보고 움직일 수 없고 조국 혁신당 변수까지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중동 정세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내에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협상 재개 가능성 자체는 긴장 완화 기대를 키우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봉쇄를 한다고 하지만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작전에 항공모함 전단에 추가 군함 15척을 투입하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항공모함 전단에 추가 군함 15척까지 들어간다는 건 단순한 경고 메시지를 넘어 실제 군사 작전의 무게를 키우는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일부 중국 유조선이 해협을 통과하면서 봉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군사력은 크게 투입됐지만 실제 봉쇄가 완벽하게 작동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군사 압박과 실효성 논란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일본을 거점으로 한미 해군 소해함이 중동으로 이동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군사 작전 확대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해함은 기뢰 제거와 관련된 임무를 떠올리게 하는 전력입니다. 전문가들은 기뢰 제거와 해협 통제라는 복합 임무가 미 해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협을 통제하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여기에 기뢰 제거 가능성까지 얹히면 작전 난도는 훨씬 올라갑니다. 결국 미국은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만큼 부담도 커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경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이란 전쟁 여파를 반영해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을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한국 물가 전망에 직접 반영된 겁니다. 다만 성장률은 기존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고물가 부담은 커졌지만 경제의 기초 체력은 유지될 것으로 분석한 셈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가는 더 낮에는 태양광 발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 그 시간대 전기 사용을 유도하고 저녁에는 요금을 높여 수요를 조절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전기요금이 시간대별로 달라지면 가정과 기업 모두 사용 패턴을 다시 고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증시는 협상 기대감에 반응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코스피가 약 한 달 반 만에 장중 6천선에 재진입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 속에 SK하이닉스가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흐름을 보였다는 점이 오늘 시장 뉴스의 핵심입니다. 전쟁과 봉쇄 뉴스가 계속 나오지만
협상 가능성이 살아나면 시장은 곧바로 반응합니다. 여기에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SK 하이닉스 최고가 경신이라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는 부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수입 물가가 급등하면서 원자재 부담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 유가와 환율 상승 영향으로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16% 이상 상승했습니다. 16% 이상이라는 숫자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원자재와 에너지,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기업들에는 비용 압박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업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국내 석유 비축기지 활용을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자 정부는 에틸렌 등 기초 원료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운전자는 판단 능력 저하를 인정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령 운전과 건강 상태, 판단 능력,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이 함께 얽힌 무거운 사안입니다. 금고 3년 구형이 나온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역 육군 대위가 교통사고 직후 추가로 술을 마신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회피하기 위한 이른바 술타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술을 더 마셨다는 정황은 음주 여부 판단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게다가 현역 육군 대위라는 신분 때문에 군 기강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군 조직의 신뢰와 책임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겁니다. 동물원에서 탈출했던 늑대 늑구는 다시 포착됐지만 포획에는 실패했습니다. 당국은 마취총까지 동원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에서는 IMF의 물가 전망 상향, 휘발유 리터당 2,000원 근접, 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 코스피 장중 6,000선 재진입, SK 하이닉스 장중 최고가, 수입 물가 전월 대비 16% 이상 상승, 석유 비축기지 협의, 에틸렌 긴급 수급 조정 검토, 나프타 공급 차질과 재생원료 기업 주목까지 이어졌습니다. 사회면에서는 목동시장 차량 돌진, 사고 금고 3년 구형, 현역 육군 대위 술타기 의혹, 늑구 재포착과 포획 실패가 이어졌고, 날씨는 서울 낮 26도와 큰 일교차가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해몽성이었습니다. 오늘 정리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복잡한 뉴스 흐름을 놓치는 내용 없이 듣기 편하게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